안녕하세요. 재민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전 영상의 어디인가 댓글에서 적어주셨던 건데, 스웨거랑 레스트 독스 중 뭘 더 선호하시냐? 라는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가지고,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먼저 이건 스웨거가 아니죠. 스웨거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제를 만들기가 싫어서, 문서 뭐 이렇게 치면 나오겠죠? 가장 최근에 글이 있을까요? 적어주신 거. 보면 스웨거는 이렇게 막 설정을 하고 나면은, 그 사진이 없네요. 네, 요런 친구죠. 이렇게, 되게 옛날 거네요, 요건. 요즘 건 좀 더 이뻤던 것 같은데. 뭐 요런 거가 나와서, 이 스웨거의 장점은 개인적으로 이 스펙을 정의를 하는 게 그렇게 까다롭지 않고, 여기서 실행을 바로 해볼 수 있는, 이렇게 트라이신가? 뭐 해가지고, 바로바로 API로 호출해 볼 수 있고, 이렇게 데이터도 채울 수 있고, 요런 게 장점이긴 하겠죠. 예, 근데 요거에 제가 이제 단점으로 실어서 안 쓰는 것들, 뭐, 요런 이제 명세를 하는 것들 있잖아요. 이게 실제로 우리 서비스 코드 영역에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게 굉장히 코드 침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고요. 그게 있어요. 그냥 잘 쓰려면 스웨거로 문서를 잘 만들고, 왜냐면 문서가 그냥 이렇게 그냥 나온다고 해서 누구나 바로 다 쓸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. 생각보다 이 설명이 더 들어가야 된다거나, 뭐 여기 설명이 좀 더 이 필드는 뭘 채워야 되는지, 아니면 뭐 어떤 조건들이나 뭐 인증이나 이런 걸 끼워 넣으려면 뭔가 설정 같은 걸 좀 요것저것 해야 돼요. 근데 그 설정을 테스트 코드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실제 여기 동작하는 서비스 코드 이쪽에 제가 이제 침투가 되는 거를 조금, 제가 조금 뭐 예민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선호하지 않거든요. 가령 뭐 이런 스웨거 컴픽 같은 거나 뭐 독스 컴픽 같은 거를 이제 서비스 쪽, 이 메인 소스셋 쪽에 넣어줘야 된다는 게 제가 기본적으로 싫어하고, 그리고 컨트롤러 위에도 막 뭐 태그니 뭐니 이런 걸로 막 좀 잘 써줘야지 문서가 꽤 괜찮게 나오는 요런 점이 있어서 저는 선호를 하지 않고요. 뭐 레스트 독스는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리기도 했고, 부스트 API라는 서비스 만들 때는 그걸 메인으로 하고 있었다 보니까, 레스트 독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문서를 이 아스키 독인가요? 요거 기준으로 이렇게 작성해 놓으면은 요 스니펫 폴더에 만들어진 거를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문서로 뽑아주는 그거고요. 요거의 장점은 좀 이제 오히려 스웨거랑 반대돼서 먼저 얘기를 들면, 단점 먼저 말씀드리면 실행을 여기서 못 해봐요. 실행을 하려면 뭐 컬로 하든지 아니면은 얘도 뭐 어떻게 커스텀을 하면 여기 뭐 버튼을 만들고 할 수 있긴 하더라고요. 근데 뭐 사실 서버 개발자끼리나 클라이언트 개발자한테 제공할 때는 뭐 컬로 찔러 보시라고 해도 될 것 같고, 저는 좀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, 좀 그래도 여기 뭔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긴 한데, 뭐 그렇게 커스텀을 할 수도 있는 거 알고, 어쨌든 그게 좀 단점이긴 하다. 근데 장점으로 치면 사실 뭐니 해도 일단 테스트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. 이 문서를 쓰려면 테스트를 무조건 작성을 해야 됩니다. 그 점이 저는 좀 마음에 들고요. 어떻게 보면 테스트를 강제하는 느낌도 돼가지고, 게다가 요거 할 땐 이제 뭐 여러 가지 관점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데, 제가 여기 예제 같은 경우는 이 예제 서비스, 이그젬플 서비스라는 걸 모킹을 해놨어요. 사실 근데 요렇게 하실 수도 있고, 뭐 요거는 상황에 따라 하시면 되는데, 얘를 이제 모킹이 아니라 실제 진짜로 통합 테스트처럼 이렇게 쭉 이거를 동작하게 해보면서 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. 근데 그걸 어떻게 쓰실지는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쓰셔야 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 이그젬플 서비스 자체가 자체 테스트가 일단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, 조금 얘기가 셀 수 있긴 한데, 이그젬플 서비스 테스트가 자체적으로 얘가 뭐 통합 단위 테스트도 있고 통합 테스트도 뭐 있고, 이렇게 좀 테스트가 돼가지고 우리 마음의 안정성을 갖고 온 상황이라고 하면은, 그러면 그냥 얘는 모킹을 해가지고 이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 테스트를 해주는 거죠.
이 컨트롤러 테스트를 통해 문서도 만드는 그 기반을 하면서 이 스펙과 통신에 대한 거가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를 해 주는 거죠. 가령 뭐 왜냐면 이 서비스 따는 뭐 보통 이제 이 비즈니스 레이어라고 제가 부르는 거에서 그 구현 이 서비스 비즈니스에 대한 구현이 있는 서비스 클래스들 같은 경우는 테스트를 많이 하시잖아요. 근데 뭔가 이 컨트롤러 단에 가령 요런 필드들이 잘 들어왔는지, 아니면 여기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뭔가 밸리데이션을 하신다거나 요런 거는 테스트를 잘 안 하신단 말이죠. 가령 뭐가 좋을까? 가령 여기에 이제 그 로직을 꼭 쓰지 않으시더라도 뭐 그 밸리데이션 관련된 거 있잖아요. 그 밸리드 뭐 이런 거 넣어 가지고 하는 것들에 대한 테스트를 안 한단 말이죠, 기본적으로. 그런 걸 이제 테스트를 그 문서를 만들기 위해 겸사겸사 요렇게 해 준다 하면은 이게 꽤 괜찮다는 거죠. 대신 요거 전제는 이제 이그점플 서비스가 충분히 우리가 배포할 때 불안하지 않을 만큼 테스트가 되어 있다는 전제여야 됩니다. 그게 아니면은 뭐 여기서부터 그냥 나는 뭐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부터 쭉 안에를 이제 통합 테스트를 보겠다라고 하면은 뭐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셔도 되고요. 어쨌든 좀 얘기가 샜는데 본질적으로 테스트를 좀 강조하면서 테스트를 통해서 요 문서를 만들 수 있다. 요게 이제 저는 레스트 독스를 선호하는 이유이긴 합니다. 그리고 요게 이 친구가 굉장히 또 훌륭한 게, 물론 이게 우리가 다양하게 여러 사람이 작업하다 보면 무슨 일이 또 일어날지 모르잖아요. 그래서 가령 요 누군가 이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빼버렸다. 이렇게 됐다 했을 때 그럼 이 테스트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네. 요 테스트가 왜 통과하지? 통과를 하면 안 되는데. 왜 통과를 했을까요? 파람을 넘기고 이게 뭐 어떻게 깨지지? 뭐 이러면 깨질 거야. 가령 여기 필드가 데이터가 하나가 추가된다 하면은 얘가 아마 제가 깨지는 걸 보여드리려 했는데 지금 억지로 만들려다 보니까 뭐 리스폰스의 필드 그쵸 이런 식으로,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깨진 걸 좀 알려줘요. 네, 그런 식으로 되고 가령 리스폰스, 그러니까 문서랑 싱크가 깨진 부분을 좀 캐치를 해서 알려줍니다. 이 위에 건 방금 왜 그랬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가령 이 리스폰스에 뭔가 이제 누군가 같이 작업을 하다가 필드를 추가했어요. 물론 스웨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 필드가 추가되면 스웨거 문서에 자동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반영이 되긴 하죠. 근데 요렇게 추가된 경우는 요 테스트에서 요 컨트롤러 뭐였죠? 포스트 API. 얘는 다시 롤백 해놓고 요 포스트 이게 똑같은 리스폰스구나. 그러면 그냥 막 이렇게 뭐 응답을 주게 했다고 치죠. 어떤 사람이 작업을 하고, 그리고 문서 작업은 안 한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근데 문서에 반영이 안 됐으니까 뭔가 문제가 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요 테스트를 돌려보면은 요렇게 깨집니다. 요렇게 깨지면서 이제 그 문서 이 테스트에서 이제 밸리데이션을 해주는 거죠. 요 필드가 지금 그 여기 이 스펙 검증에 빠져 있다. 실제로 리스폰스가 필드가 내려왔는데 여기에 명세가 안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. 네,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 기반으로 어쨌든 문서를 만들어내고 여기에 이제 문서에 대한 명세도 쓸 수 있다는 거. 요게 레스독스에 이제 상당히 제가 좋아해서 몇 년째 요거를 계속 어느 회사를 가건 주장을 하는 거고요.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아까 스웨거는 이제 문서에 뭔가 문서를 잘 쓰거나 내용을 추가하려면은 이 서비스 메인 소스셋 쪽에 뭔가 추가해야 된댔잖아요. 근데 여기는 이 아스키독 파일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막 별걸 다 추가할 수 있어요. 이 API를 쓰시려면
우리 팀에 확인 요청을 받고 쓰세요. 그리고 뭐 개발계는 여기로 호출하시고요. 뭐 요런 내용들을 다 쓸 수 있어요. 그 문서 커스텀이 굉장히 그 딱 문서로서 동작하는 거죠. 그래서 이 문서에 대한 커스텀이 굉장히 자유롭고 요걸 또 파일도 쪼갤 수도 있어요, 문서를. 문서를 가령 이 인덱스라는 걸 만들거나 뭐 또 나눠서 이렇게 하잖아요. 가령 뭐 주문에 대한 API가 별도로 있어서 나눠서 하고 싶다. 그럼 여기 또 여기에 뭐 이렇게 나누면 돼요.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좀 조작하기가 더 좋거든요. 그리고 요거는 메인 소스셋에 들어있지도 않은 거죠. 그리고 요거를 만들기 위한 재료는 테스트 코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. 네. 그래서 나름 이게 많이 알려진 얘기라서 제가 한 번 더 중복으로 얘기하는 걸까 봐 영상으로 굳이 안 했는데, 최근에 한 분이 댓글을 물어봐 주셔가지고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봤고, 그게 하나 있습니다. 근데 레거시 프로젝트,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핵심인데, 요거 한정으로는 제가 할 말씀을 드릴 게 있긴 해요. 요 레거시 프로젝트 한정이다.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뭐 인수인계 받았건 아니면 뭐 어디 회사 걸 사오셨건 했는데 코드가 엉망진창에다가 API도 엄청 많고 무슨 API 쓰는지도 모르겠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한다 하면은, 근데 그 와중에 우리는 문서는 네스트 독스로 해야지 이렇게 한다 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. 네, 어렵거든요 사실.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저는 조금 타협할 수 있는 거는 요거랑 요거 냅둬야겠다. 네. 제가 롤백을 하려고 했는데 세팅해 놓은 게 있어서 이렇게 롤백을 하고, 네. 레거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스웨거도 적용하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. 어차피 레거시 프로젝트의 그 문서 같은 경우는 제대로 돼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, 뭐 특히 레거시가 오래된 레거시일수록 이 스웨거랑 레스트 독스를 병행해서 신규로 추가하는 API는 레스트 독스를 만들고, 기존의 API는 스웨거로 일단 접근해서 사용해 볼 수 있게 하는 환경으로, 혼합하는 환경으로 구성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또 무조건 뭐 문서는 요거 하나를 정했으니까 하나만 써야지, 요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마 다양한 상황이 계실 텐데, 상황에 따라서 일단 이 스웨거를 일단 적용해 놓고 요걸 차츰차츰 정리해 놔야겠다, 정리하면서 좀 레스트 독스로 바꿔야겠다 하면은 그렇게 하셔도 좋고, V1, V2는 이건 노답이다, 스웨거를 일단 발라 놓고 그 다음에 V3부터 레스트 독스를 잘 만들어 보자,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. 요건 저도 몰랐던 건데, 저희 회사 어떤 팀원분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셔서 구성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, 요게 있더라고요. 요 스프링독에 요 스타터 웹 MVC 요거를 넣고, 제가 선호하는 건 아닌데 효과적이긴 하더라고요. 뭐 이런 설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켜놓으면 스프링독을, 요런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요런 게 나오더라고요. 오픈 API 스펙을 요 로컬호스트로 찌르면은 바로바로 조회를 할 수 있더라고요. 여기 서버가 실제 떠 있는 거거든요. 거기서 이렇게 8080의 V3 API 독스라는 API를 찌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. 오픈 API 스펙과 우리가 지금 넣어놓은 API들의 이 요청과 응답 형태와 이 스웨거를,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요거 설정 바꾸면 스웨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UI인가 뭘 넣으면 되는데, 요게 딱 그 스펙만 뽑아내는 의존성들도 넣을 수 있더라고요. 요 스타터 웹 MVC API랑 넣으면은, 그러면은 뭐 혼합해서 하려면 이 스펙만 뽑은 다음에 이 스펙 가지고 뭔가 가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, 이런 생각도 요즘 좀 들긴 했고, 그럼 이렇게 되면 어쨌든 코드 침투적인 거는 아니긴 하니까 좀 물론 의존성 추가된 게 조금 찝찝하긴 한데, 임플리멘테이션으로 들어가긴 해야 되거든요.
문서 만드는 거는 테스트 임플리멘테이션으로 들어가지만 그래도 요거 정도면은 사실은 어떤 그 상황에 따라 좀 유도리 있게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문서는 사실 뭐 정답은 있는 건 아니지만 개개인의 어떤 기준 같은 건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은 것 같고 뭐 저는 이렇다고 했지만 뭐 나는 뭐 일단 코드 침투적인 걸 떠나서 일단 그래도 테스트 코드 우리 팀들은 지금 테스트 코드 만들 시간도 없고 그래도 만드시긴 해야 되는데 당장에 지금 목적이 너무 뚜렷해서 일단 스웨거를 써야 된다 하면은 뭐 쓰셔도 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추가적으로 생각난 거는 예전에 제가 지금 회사 말고 전 회사 있을 때는 여기에 이벤트 스펙을 좀 넣기도 했었어요. 요게 뭐 포맷 같은 게 다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 API 밑에 막 이런 걸 적을 수도 있었어요. 스웩은 이거 안 되지 않나? 이렇게 또 약을 좀 팔아보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당 API 처리 후 이벤트 발송 이벤트 내용 해가지고 뭐 지금 이거 표를 만들면 좀 애매하니까 여기에 가령 뭐 이렇게 해가지고 토픽명 내용 요런 식으로 또 이 API를 호출한 다음에 이 부가적으로 일어나는 이벤트나 아니면은 요거의 어떤 용도나 요런 거 이벤트에 뭐 이렇게 뭐 바디 뭐 이벤트 발송 시점 API DB 트랜잭션이 끝난 후 뭐 요런 식으로 좀 더 문서를 좀 더 고도화하기가 좋았던 점은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스웩은 또 어쨌든 UI가 포맷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거기다 요런 것까지 넣으려면 조금 아마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편하지 않지 않을까 싶은데 레스트독스랑 아스키독 이걸 통해서 하면은 요 문서를 굉장히 커스터마이즈 하기가 쉽다는 점 요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어필을 하고 그럼에도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쓰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.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